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또 청와대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인사를 내놓아서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 씨를 임명하고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씨, 청와대 안보실장의 서른 씨, 그리고 외교안보특보의 문정인, 그 이름도 참 요란한 임종석, 그리고 정의용 씨.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주관하는 청와대와 청와대의 직속 지휘를 받는 수장들의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미리 짐작했었던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우리의 북측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인사 놀라워할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만 서질 않고 객관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외교가 되었건 안보가 되었건 그것은 전 세계와 역사가 입증하듯이 한 나라의 가장 이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기적인 영역이라는 것, 그것은 아마 만고의 변함이 없는 원칙일 겁니다. 아무리 외교적 언사라는 것이 대단히 유화적이고 공존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렇게 오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속내는 각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할 줄 모르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국가도 아닌 거죠. 안보라는 것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외교적인 해결을 못할 경우 또는 외교적인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거나 결정적인 힘의 뒷받침을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것이 한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안보의 정책은 이와 같이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보완하고 그거를 끝내 마지막까지 완성시켜내는 그러한 정책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보여준 이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이 국가 이기주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지난 8.15 광복절 연설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정권의 기조가 한민족끼리 한결의끼리라는 입장에 기초한 평화경제의 추구, 결국 연방제를 거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달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나 북측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들의 현상,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지향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 견해 속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했던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돕는 자세에도 무척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우리가 그동안에 정경 분리를 기본으로 해서 쌓아나왔던 부분적 협력의 상황도 대단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측에서 보여지는 권력의 불안정함, 그들 경제 상황의 급박함,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별로 그렇게 크게 기여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같은 사태 같은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측의 세력들은 점점 더 확고하게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대화나 협력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진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일 수는 없지요. 마치 미국과 북측의 관계는 치킨 게임 같이도 보입니다. 네가 먼저 총을 내려놓으면 나도 총을 내려놓겠다. 서로 마주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시적 합의를 이룬다는 것, 참 영화에서 봐도 쉽지 않죠. 항상 마약상이 마약을 가지고, 한쪽은 마약을 가지고 한쪽은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현장. 네가 마약을 먼저 보여줘야 돈을 주지, 네가 돈을 줘야 마약을 보여주지, 마치 이런 현장 같이도 보입니다. 북측이 사실 지금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면, 파괴하고 핵을 없애는 행위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 북측으로서 미국이 흡족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뒤늦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으로서도 제재를 풀어줬는데 민기적거리고 제재 풀린 데 들어오는 돈으로 더 빠르게 ICBM의 고도화된 ICBM의 개발에 이 돈들이 들어가 버린다면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싶지는 않겠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쪽을 달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어려움을 돈을 보내서, 물자를 보내서, 애정을 보내서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유엔에서 유엔이 정한 제재를 위반한 국가들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뒤에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어떤 불이익이, 어떤 제재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그동안 행보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다시피 친북, 어떤 쪽에서는 그건 종북이야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인사들 일변도로 우리의 안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어느 중앙정보부, 미국의 예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보부죠.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가의 핵심 정보부에, 정보센터에 가상 적국과 친화적이고 그쪽에 완전히 자료가 공개되고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개 어느 나라든 미국의 CIA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그렇고, 아니 모든 나라의 정보부의 수장들이 그렇죠. 그들은 거의 암흑 속에 가려져 있는 인물들. 특히나 가상 적국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노출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나의 최종적인 이익과 이 국가의 이기주의, 그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진의 인물이 노출되는 것까지도 꺼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에 이미 몰래 어마어마한 돈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송금했다고 해서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리고 정치적 사면을 통해서 겨우 복권이 된 이런 인사를 그런 정부의 총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명된, 내정된, 국회에 이제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보나마나 뻔한 일일 테고요. 여기에 내정된 인사가 내정 통지를 받자마자 첫 번에 했다는 얘기가 역사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채널 이스타K는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역사의 해석은 항상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그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국가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가진 국민의 공복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면 무척 좋은 거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국가정보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법률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요. 그러나 그의 임무는 국가안전보장을 하는 게 제1의 임무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죠. 다시 국가정보원법의 제3조 직무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 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가범죄 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제2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한다. 제3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이것이 국가정보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중에서 헌법이 정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의미 깊게 씹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3호에 정한 것인데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뭐 이런 죄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헌법의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은 모든 민형사상의 소추로부터 임기 중에 소추되지 아니하지만 바로 이 법들을 대통령이 범했을 때에는 대통령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조차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라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 임하는 그런 인사가 그 대상이 되는 인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해서는 아마도 안 되는 실수였을 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러한 진용은 갖춰졌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러저런 이의를 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도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발 힘을 가지신 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것이 곧 대한민국 법이거나 대한민국의 목표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의 행복이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의식 속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양심만큼은 절대로 잃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의 북측의 사정,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공복,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